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15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금요일날 미증시가 나스닥은 계속 좀 신고가 힘을 좀 유지하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0.4% 상승 마무리를 짓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반도체가 조금은 더 강하기는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마이크론 등등 AI 데이터 센터 뭐 요 수요가 아직은 좀 살아있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됐는데,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7%좀 상승폭이 꽤 되죠. 그래가지고 엄청 뭐 특이점 있는 뉴스가 있었나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기대치는 좀 계속 있는, 일단 일론 머스크 플러스 테슬라에서 이제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의 사업에 대해서 더 힘줄 수 있다, 그게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시황이 지금 지수 흐름은 좋아요. 신고가 올라오고서 요 올라올 때 수급 자체가 워낙 빵빵하게 올라왔잖아요. 양매수 딱 하면서 하루에 1.5조, 1조, 뭐 7천억, 3천, 4천억 해가지고 양매수가 대체적으로 하루에 1조에서 2조, 3조씩 좀 사면서 올라왔던 모습이 있어요. 금요일에도 외국인 1.5조, 기간 7천억. 그래서 이 강하게 수급 동반해서 신고가, 의미 있는 저항이었죠. 신고가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할 때는 며칠 더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 워낙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땡겨 올렸기 때문에 이 움직임, 우리가 막 전력 질주를 하면은 갑자기 제자리에서 딱 못 멈추는 것처럼, 멈추려고 해도 전력 질주로 갖다 막 뛰면은 제자리에서 딱 못 멈추죠. 멈추더라도,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밀려나는 것처럼, 좀 더 앞으로 가는 것처럼 일단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기는 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일단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방향성을 만들기는 했고, 요 이후에 금리나 그것들이랑 좀 어떻게 엮이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스크 측면이 좀 계속 있긴 있거든요. 미국 상무장관이 계속 뭔가 내용을 언급을 하죠. 미국 SPC 뭐 이제 설립해가지고 3,500억 달러 여기다 넣어라 요구, 이런 것부터 해서 산업장관이 방미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방미 해가지고 협상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대미 투자에 대한 이견 못 좁힌 듯. 이 대미 투자는 지금 관세 협상이랑 엮여 있는 겁니다. 대미 투자 그 3,500억 펀드였죠. 3,500억 달러 펀드. 그걸 통해서 관세를 이제 최대한 좀 낮추는 그런 이제 협상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대미 투자 관련해서 삐걱삐걱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 1, 2주 된 것 같은데, 요 뉴스가 계속 부각이 되고, 이번에도 이견 못 좁힌 것 같다. 그래서 뉴욕에서 미국 상무장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투자 구조, 이익 배분 방식 등 쟁점, 그래서 미국은 투자이익 90%등 미국과 일본의 합의 수준을 좀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견. 일본은 이제 기축통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달러, 엔화, 뭐 좀 대표적인 돈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뭐 돈, 이 현금 가용력,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그 가용 능력이라던가 분명히 조금 밀리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과 뭐 비슷한 수준 요구하다 보니까 좀 벅차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상에서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 회수 전에는 1대9, 회수 후에는 9대1 수익 배분, 우리나라에 좀 요구했다, 이 미국입니다. 이거. 그래서 대미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수익의 10%를 가져가고, 원금 회수가 마무리되면은 그 뒤부터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파악. 뭔가 좀 살벌하기는 하죠. 근데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게 협상이 지금 안 된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관세 부과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요 협상이 안 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협상 실패 시 관세 부과, 이거는 꼭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관세 부과뿐이 아니라 거기서 추가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협상 좀 잘 되나, 지금 분위기로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또 시황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이 좀 잘 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온큐 18%, 리게팅 컴퓨터 뭐 14%, 양자컴 관련주들 일제 폭등,
그래서 아이온큐가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걸로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양자 관련해서 뭐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하고 그건 아닌데 일단은 양자 관련 주들 요것도 한번 좀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양자 관련주들은 좀 보면은 보통 엑스게이트, 우리나라에서 엑스게이트가 좀 대표적으로 대장 역할을 했던 것 같고, ICTK, 얘도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해가지고 얘도 좀 내려와 있고, 한국 첨단 소재, 얘는 좀 대놓고 해먹던 세력주죠. 그래서 뭐 지금 내려갈 때도 뭐 번쩍번쩍 계속 하기는 했는데, 뭐 회사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윈 플러스, KCS, 뭐 우리네 등등 아마 엑스게이트랑 ICTK 이거 두 개 중심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반짝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가 추가되고 그럴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뭐 제로가 새로 등장하고 그건 아니고 그냥 미국에서 양자가 상승해서 같이 엮이나.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 7% 올라서 7개월 만에 최고치, 장기 성장 기대감, 로보택시랑 에너지 사업, ESS 등 낙관론이 좀 커졌다. 금리 인하 전망도 우호적이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이 좀 그 바이오, 자동차, 뭐 꽤 업종 수혜받는 섹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외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동차를 살 때 일시불로 사기보다는 보통 할부받아서 사죠.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할부 땡기기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금리가 낮을수록 할부, 보통 뭐 다 할부받아서 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금리가 낮을 때 더 많이 산다. 자동차에 대해서 수요가 든다.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로보택시나 에너지 사업, 그 다음 뭐 2차전지 이런 것들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2차전지는 좀 밀려있죠, 자리들이. 금요일에서 뭐 반짝반짝한 하이드로리튬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밀려있던 자리에서 뭐 수급과 같이 돌리나, 기술주. 해가지고 지금 수급이 이쪽은 좀 짱짱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뭐 120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종목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것들, 테슬라 키워드로 엮어주나. 자, 그리고 양도세는 국무회의로 이제 넘어갔는데 거기서 항상 지금 하반기에 나오면 좋은 것들이에요. 양도세 50억이냐 아니면은 뭐 100억까지 뭐 조금 더 늘어나냐. 양도세는 50억보다 높을수록 시장에서 좋아할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상 이거는 50억 나올 것 같고, 배당소득세 최대세율 낮출수록 좋다. 지금 30% 중반쯤이죠. 거기서 이제 좀 더 20%대까지 끌고 내려오나. 이거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이고,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가, 이거는 아마 한 25일 전후 국무회의 본회의 그쪽에서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막 2년, 1년 내 소각, 3개월 내 소각 이런 식으로 짧을수록 더 좋다라는 거. 시장에는 FOMC 금리나 여기는 0.25냐 B컷이냐, 지금 B컷은 10% 안 되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아마 0.25로 하긴 할 텐데, 이번 주에 금리 인하 있죠, FOMC.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게 B컷으로 만약에 나온다. 뭐 금리 인하 일반도 똑같아요. 경기 침체를 그 이후에 부각시키는지가 중요해요. B컷이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 부각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게 분명한 거는 인플레만 그냥 온전히 경제 멀쩡하고 인플레만 다 잡혔어. 그래서 이제 금리 내려도 돼. 이게 아니라 이거 금리 인하 안 하면은 지금 경제에 좀 파탄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저울 같은 느낌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삐그덕 하고 있어요. 어딘가 그냥 완벽하게 좋은 상태여가지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키워드를 좀 계속 같이 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월요일 EASD 유럽 당뇨학회가 있고, 중앙은행 발행 CBDC 디지털화폐죠. 관련 사업 설명회. 뭐 디지털화폐는 최근에 원래는 한네트, 로지시스 이런 것도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KCT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KCT만 최근에 쫄쫄쫄쫄, 뭐 4,500 이런 라운드 피겨 저항 구간 뭐 키워드랑 같이 돌파하나. 요거는 사업 관련해서 좀 내용 디테일한 게 있는지, 일정 같은 게 뭐 다음 주 중에 뭐 시행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금액을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고, 디지털화폐는 아직은 좀 시장에서 메인 테마랑은 거리가 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메타에서 스마트 글라스 하이퍼노바 공개 예정.
그리고 알테오젠, IR에서 이제 뭐 기술 이전이나 뭐 아니면 코스피 이전 이런 것들 좀 이야기 나오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퍼노바, 메타, 스마트 글라스도 지금 우리나라 삼성도 키워드는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스마트 글라스 관련해서 뭐 선익 시스템, 코세스, 뉴프렉스 뭐 등등 이런 관련 주들, 라운텍도 최근에 올라오는데 얘네가 사실 종목이 조금 탄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비트맥스는 이제 이름 사명 바꾼 거죠. 비트코인 투자처로 바뀌었고, MP,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등등 예전에 그 디지털 화폐 키워드, 이 메타, 버스, VR, AR 키워드 붙일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여기는 좀 지금 시장에서는 뭐 대장급 하던 그런 게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메타, VR, AR 아이템들이 처음 등장할 때는 와 이랬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지나고 나서 킬링 컨텐츠가 없어요. 이거를 막 진짜 뭔가 필요하다 라고 느낌이 드는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이 좀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언가 계속 유지하거나 뭐 각 가정에서 뭐 필수품으로 했다. 이거는 이 A라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해.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이런 VR, AR 관련 주들, 여기는 최근 대장이 없어서 좀 애매합니다. 차트들이 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 키워드 달고 대장 하나 그거 보시면 되고, 목요일은 새벽에 FOMC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서 FOMC 발표 이후에 지수 방향성, 지금은 일단 양매수 통해가지고 강하거든요. 강한데 신고가이기도 하고 좋은데 이후에 미국이 좀 휘청거리나, 미국 휘청거리면 우리나라도 어차피 연동이 되긴 될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지금 8월이랑 9월 해서 여기서 지수가 우선은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고, 저는 조금 한 번 더 이탈을 했으면 원하기는 했는데 일단 횡보 잘하고 신고가 방향을 정하기는 했어요. 돌파 넘어왔죠. 밑으로 깨든 위로 깨든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횡보하고 돌파 나오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양도세 뉴스랑 뭐 미국도 좀 잘 움직이고 뭐 반도체 AI 칩 수요 이런 걸 통해 좀 삼전이랑 하이닉스 빵빵 올라오면서 시세를 준 상황인데, 우선은 신고가를 중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방향성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FOMC 이후에 좀 계속 봐야겠죠. SK 이혼 소송 관련해서 결론이, 이거는 그 결과 따라서 SK 관련 주들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전에도 SK 지분 키워드로 갖다 좀 부각이 됐었기는 했죠. 그래서 요 기대감이 최근에 또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아마 이건 현지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19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CEO 인베스터 데이 중장기 전략 발표하겠다. 그래서 요게 로봇이라던가 뭐 자동차 발표들 나오는지, 그리고 다음 주 넘어가면 2차 소비 쿠폰 지금 예정일 신청일이겠죠. 카카오는 오픈 AI랑 협업물 공개, 그다음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 등등 키워드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18일에는 조선 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뭐 빅3 대표 한 자리에 모인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아닙니다. 해가지고 3.8조 컨테이너선에 HD 현대, 그 다음에 하나오션 뛰어드나. 2위 머스크, 해운업계 2위 머스크가 대규모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를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K조선은 기술력과 미국의 대중 제재를 내세워서 수주에 나선다는 계획.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은 지금 중국 조선을 억누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일본 뭐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마스가 프로젝트 키워드랑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조선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량주들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잠해요. 하나오션, 뭐 현대미포 옆으로 기어요. 즉 밀리지는 않는 거는 분명히 좋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뒤에 키워드 달면 또 한번 힘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는 한데, 올라와가지고 막 팍팍 힘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 관련주, 이제 우량주들은 조금 쉬는 그런 부분이고, 기자재 관련해서 막 엄청 세죠. 동해스틸럭스도 안 밀리고, 현대임스, 한진중공업은 3자 배정 유증으로 시간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해요. 이거 언젠가 무너지긴 할 텐데 지금 좀 조선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조만간. 그래도 일단 1승 4명 엠텍, CP 시스템 등등 조선 관련해서는 뉴스 재료들이 좀 계속 붙을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전 요거는 패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뭐 국회, 본회의 같은 거에서 좀 스테이블이랑 STO 얘기 나오는지. 일단 스테이블도 저번 주에 카카오 강세 때문인지 뭐 다날, 그리고 카카오페이 120센트하고 좀 잘 반등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AI 관련 주들도 좀 힘을 주거든요. 카카오는 수급도 좀 셌죠. 2천억 가까이 매수여서 수급 좀 이어가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은 조금 각자 도생하는 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또 시원시원하게 만든 종목들이 많고, 헥토파이낸셜도 한번 좀 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쪽이랑 핑거,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쪽은 이제 STO 관련 주들 최근에 옆으로 좀 기고 있죠. 차트들을 보면은 STO 법안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좀 나오긴 할 텐데 언제 나오나. 자, 그리고 로봇은 현대차 따라 인도행 K산업 로봇 수출 1위국 뒤집혔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 로봇이 원래 수출 1위국이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올해 7월까지 인도향 산업용 로봇 수출이 1237톤, 중국이 1200톤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해서 인도의 수출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전기차 라인 증설 등 인도 공장 투자 영향. 인도는 제조업 자동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인도가 올해 들어서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임금 상승 등의 문제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향후 국내 기업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이게 사실 인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전 세계 전 국가 그리고 전 기업들의 방향성이에요. 자동화라는 키워드. 인건비가 사업에서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임금 상승. 결국 물가 상승률 따라서 임금도 상승을 하죠. 그리고서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거는 어떤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들부터 해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로봇입니다. 방향성은.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이제 법도 있고 뭐 해외도 또 뭐 비슷하게 있겠지만,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노동을 동일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면은 사람과 로봇 둘 중에 뭐 쓸래? 특히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올라가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중장기적으로 시간 대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 이게 지금 AI를 더하면서 더 좀 디테일한 플레이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로봇에 대해서 자동화 키워드는 결국 뭐 전 세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AI, 데이터 센터, 뭐 학습 이런 것들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은 로봇도 똑같아요. 자동화 키워드, 무인화 키워드. 사람이 하는 노동력을 이제 로봇 플러스 AI, 피지컬 AI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 지금 뭐 최근에 강한 종목들이 많은데, 나우로보틱스는 이제 금요일날 좀 상한가를 갔죠. 나우로보틱스는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는 K 휴머노이드 연합 신규 참여 기업 선정 소식 이런 것들이 있고, 요 앞에서 좀 낙폭이 있어서 그런지 좀 시원하게 돌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저점 대비해서 2배 올라오긴 했는데, 나우로보틱스, 제닉스 로보틱스 이런 것들부터 해서 현대모백스는 투경 지정 예고를 걸렸어요. 투경 지정 예고 아마 주의에 들어가겠죠. 투자 주의 하루. 그다음에 SK오션은 이거는 조선이고, 그다음에 뭐 클로봇 신고가 주변에서 계속 야금야금 조금씩 뭐 팍 튀지는 않지만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요거 외에도 이제 뭐 사면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아직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한 번 튀면은 달성할 수 있는 한 10%대 상승이면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이런 식의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임이 조금 보이지 않나. 그거 외에도 뭐 원익홀딩스는 투경 걸리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하이젠 RLM, TXR, 코닉 등등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일단 로봇 섹터도 계속 묶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의 핵심 지수 강해요. 강하고 자연스럽게 신고가, 박스권 돌파 종목들 위주로 계속 좀 체크를 하는 게 무난합니다. 어제 강했던 애가 내일도 가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상승시키려면 결국 반도체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삼전이랑 하이닉스 둘 다 전고점 의미 있는 구간을 수급. 사실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뭐 뉴스 붙은 것도 있지만 이쪽은 지수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외인 기관들이 대놓고 사는 것도 좀 강해요. 그래서 외인 뭐 9천억, 기관
5천억 뭐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 4천억, 3천억, 7천억 하면서 전고점 빡 뚫고서 올라오는 이쪽은 특히 HBM 키워드도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그냥 시원시원한 그런 모습인데 이것들 필두로 TLB는 신고가 주변에서 외국인은 조금씩 계속 들어오는 하루 이틀 좀 조정 있기는 했는데 그런 모습과 함께 하나 머티리얼즈 상한가 얘도 전고점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M디바이스도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향해서 좀 뭐 가려고 하는지 반도체 관련주들 요거 외에도 좋은 종목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뭐가 딱 뚜렷하게 대장하고 그런 포지션이 없기는 한데 반도체는 지수 돌리면은 그거 따라서 뭐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는 삼전 하이닉스 필두로 대신에 그건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쪽에 돈이 수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분명한 거는 지수 신고가 올라오면서 유동성이 확 다시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조금씩 딱 상승하는 게 보이죠? 요 앞에 대비해서 우상향을 슬쩍 하는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내일 보면은 이제 뭐 지수 올린다 싶으면은 반도체, 필두로 뭐 코스닥은 바이오랑 이제 바이오 개별주들, 바이오도 신고가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바이오들은 저는 그냥 딱 여기 위에 있는 종목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에이벨 바이오, 알테오젠, 올릭스, 보로노이도 금요일날 신고가 돌파하면서 좀 힘을 많이 줬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얘네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는 올해는 뭐 또 새로운 재료가 생길지 모르지만 저쪽 안에 보통 기술 이전이라던가 기술력 좋은 기대치 있는 재료들이 다 저 바이오에 껴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조선은 살짝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양자,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뭐 바이오 개별주들, 요것들 위주로 체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NC바이오는 좀 투경 기간 조금 더 늘어지길 원했는데, 그냥 매매거래 정지 예고까지 걸 정도로 왔다가 이제 좀 힘을 주는데, 이게 지금 그 파마리서치 뭐 초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C가 아직 올해는 매출이 그렇게까지 찍히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 기업 재료는 좀 좋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좀 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자 우선은 요렇게 볼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실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한 주 마무리 시원하게 잘 지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는 우선 좀 크게 생각하면은 이번 주 초까지는 그래도 흐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FOMC 엮이면서 지수가 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나 요거를 겪고서도 뭐 금리 인하는 할 텐데 경기 침체 키워드 부각 안 시키고 거기서 뭐 좀 더 튈지 아니면은 그 전후해 가지고 그거 플러스 관세 이야기들과 함께 귀청귀청 하기 시작할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편히 쉬셨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